안녕하세요. 수학 디자이너 고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윤서 쌤의 그 플래너를 살짝 보여만 드리고 어떻게 했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늘은 윤서 쌤을 모시고 본인이 이제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신경을 썼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돼 라는 등등. 그래서 실제 주인공을 모시고서 살아있는 플래너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모셨어요. 윤서쌤. 자, 한번 자기 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서쌤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스터디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들. 네, 이게 보통 학년이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위에서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공유한다는 건 어떤 거죠? 이제 흔히들 공스타그램이라고 말하는 인스타에다가 게시를 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 몇 명이랑 서로 했던 플래너를 공유하면서 공부를 서로 자극하듯이 좋은 조를 방법이에요. 짜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스타나 주변 친구들이랑 조를 짰다기보다는 네. 그냥 친한 친구가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뭐냐고 물었더니 플래너라고 해서 나도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딱 그냥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무가내로 써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막무가내로 시작한 플래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되게 중구난방이고 알아보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학년 때인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 이때는 사실 추천하는 플래너가 있다던가 뭐 많이 사용하는 플래너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모르고 네. 무작정 다이소에 가서 파는 스터디 플래너를 사다가 했던 그러면 시절입니다. 그 10분 단위 체크하는 것도 보이지 않네요. 네, 되게 시간도 10분 단위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시간이 막 7시, 6시 이런 게 다 적혀있지도 않고 9시, 12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만 적혀있는 데다가 시간을 체크하기에도 세로 단위라서 사실 그렇게 보기 편하거나 작성하기 편한 플래너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중점을 뒀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죠? 이때는 그냥 정말 정직하게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공부를 써놓은 거를 다 끝내는 것만을 위주로 해서 플랜을 했었고 언제 계획을 세워놓고 언제부터 실행해야지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정말 딱 할 일 써놓고 끝내기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플래너를 작성하던 때였습니다. 네. 이 달력은 어떤 부분이죠? 달력은 플래너를 사고 나서 한 2달인가 3달 지나고 나서부터 이 먼슬리 페이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건가요? 이제 플래너를 보면은 먼슬리 페이지가 있고 위클리 페이지가 있고 데일리 페이지가 있는데요. 페이지군요. 네, 그래서 아예 한 달이 표현이 돼 있는 걸 이제 먼슬리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수행평가나 시험기간이나 아니면 뭐 방학식, 개학식 이런 식으로 특별한 행사나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게 있을 때에만 이제 먼슬리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했고 짜잔! 안 보인다. 보인다. 이게 뭘까요? 스티커 같은데요. 네, 스티커예요. 이거는 인스라고 불리는. 네, 인스라고 불리죠. 여기 보여요. 인쇄소 스티커를 줄여서 인스라고 하는데 저때 당시에 제가 썼던 인스는 이렇게 막 주위에서 많이 쓰는 인스는 아니었고요. 저거를 샀을 때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로 꾸몄던 페이지였어요. 근데 이거를 플래너를 쓸 때 예쁘게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스티커를 많이 꾸미는데 저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꾸미는 데가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뒤로 갈수록 스티커 사용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표시. 이제 저 다이소 플래너를 쓰다가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아예 뭐 사설 인강 사이트에서 주는 걸 쓴다던가 아니면 되게 그 플래너를 정말 유명한 그 모트모트 거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파는 업체 거를 사서 쓰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애는 한 페이지에 이틀. 네, 이틀이 분량이 들어있는데 저 플래너는 사설 인강 업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비욘디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플래너인데요. 한 페이지에 이틀이 적혀 있는데 칸이 그래서 좀 작습니다.
아래 이제 10미니 테이블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칸이 작고 거기 속에다 글씨를 쓰기에는 좀 많이 작은 칸이라서 10미니 테이블을 쓰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플래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명한 모트모트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만 비욘디 플래너에서 좀 좋았던 점은 이제 이그젠 플랜 같이 학교 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단순히 뭐 먼슬리나 위클리를 제외하고 딱 시험 기간만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표를 적어 놓는다던가 독서 기록을 써놓는다던가 하는 실질적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많았던 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쓰. 오, 이건 뭔가 있어 보여. 이때부터가 이제 모트모트를 썼을 때였는데요. 모트모트 플래너는 사실 처음에는 외관이 예뻐서 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걸 봤는데 외관이 너무 예뻐서 같이 쓰기 시작했다가 구성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일단은 먼슬리랑 위클리는 사실 없어요. 이 플래너에 위클리는 없고 대신에 이제 중간에 한 달치를 구매를 했다면 매일같이 본인이 공부한 시간을 체크를 했을 때 그 한 달치 공부한 시간을 한 페이지 쭉 적어놓는 페이지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성찰할 수 있는 네 페이지네요. 그런 페이지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모트모트도 10미니 테이블이 있는 걸 사용을 하다가 스스로가 10미니 테이블을 쓰지 않고도 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는 그 테이블이 없는 태스크 매니저라는 버전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버전 이름이 또 있어요? 네, 이제 10미니 테이블이 있는 거는 이제 10미니 플래너라고 하고요. 그게 없이 저 사진처럼 그냥 이제 체크리스트만 있는 거는 태스크 매니저라고 아예 정말 일정 체크하듯이만 사용하는 버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5번, 6번 5번, 6번 그림은 제가 아이패드를 사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플래너인데 저거는 한 페이지에 일주일이 쭉 담겨 있는 페이지예요. 근데 이제 저기에는 사실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거는 이제 수능이 막 다가와서 이제 뭐 과목별로 하나씩 다양하게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기출문제집을 푼다던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활동이 이제 좀 분량이 줄어들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분량보다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잡다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파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 플래너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정하고 뭐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급하게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일정이 추가됐을 때 덧붙인다던가 할 때에는 확실히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꽤 편리한 방법이더라고요.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네요. 그런 방면에서는 뭐 복사 붙여넣기도 되고 반복적인 행위를 기록할 때는 확실히 전자기기가 기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리를 하면 일단 플래너를 쓰기 시작할 때에는 10미니 플래너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10미니 플래너에다가는 본인이 했던 공부 시간을 색깔로 칠할 수도 있고 기왕 10미니 플래너를 쓸 거면 그 테이블에다가 뭐 기상 시간이라던가 밥을 먹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썼는지 혹은 빈칸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던 시간들일 테니까 얼마나 또 자기가 짜투리 시간들을 버렸는지 그걸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성찰하기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시간 관리에 습관이 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0미니 플래너로 시작을 하는 게 플래너를 시작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0미니 플래너를 시작을 하고 나면 그 플래너에다가 본인이 공부했던 시간을 칠을 하기 시작하실 텐데 그때 초반에는 과목마다 다른 색깔로 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과목도 편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이렇게 하면 네 저는 영어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 특히 시험 기간 같을 때 본인이 다른 과목을 부족하게 공부하진 않았을까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체크를 할 때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따로 팁을 드리자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영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영어 시간이랑 포함해서 체크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단어는 암기 그냥 아예 사실 그냥 외우는 거 말고는 거의 답이 없는 부분이고 근데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시간과 비례해서 암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따로 아예 체크를 하시는 것도 본인이 단어를 외우는데 좀 자극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스스로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제 과한 공부량으로 시작을 하거나 부족한 공부량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공부량을 맞춰갈 때 수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서 풀어야지가 매일같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몇 시간은 수학을 해야지라는 식으로 기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간?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은 수학 문제 풀기 이런 그쵸. 식으로. 왜냐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또 문제 하나 잘못 걸리면 이제 맞아요. 그 문제 시간 오래 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학만큼 사실 수학 공부할 때 시간 대비 공부량이 이제 불규칙적인 과목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2시간을 하자라고 분량을 잡아놓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걸려서 한 4-5문제밖에 못 풀었다고 해도 본인이 2시간 공부를 했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네. 성취감을 키우기에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있다면 이제 공부를 적을 때 스터디 플래너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플래너잖아요. 결국에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관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만 적는 게 아니라 뭐 수행평가가 있었던 일 아니면 뭐 저녁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던가 그런 사소한 일정까지도 같이 적어서 기록을 하면은 네. 아예 전체적인 시간 습관 관리 이제 공부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활에 대한 시간 관리를 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플래너 쓸 때 마지막으로 쓰는 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격주에 한 번이라던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본인이 지금까지 써왔던 플래너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스스로가 공부를 잘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좀 나태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보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스스로 성찰하고 자극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좀 네.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학 플래너를 보시면 복습을 할 수 있는 요일을 체크해 놓기도 했거든요. 이게 오.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런 단위로 복습이 가능해요.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하면. 네. 맞아요. 복습은 다시 보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스스로 이제 공부량을 세울 때 이게 처음 플래너를 시작하면은 플래너를 세우는 데에만 시간을 오래 쓰게 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일요일에 시간 많잖아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그때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딱 자리에 앉아서 딱 30분만 다음 주에 공부할 양을 일주일치 분량을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뭐 공부하고 화요일에 뭐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국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음 주에 끝내야지. 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내야지. 수학은 양으로? 끝내야지. 네, 그렇게 양을 따로 적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플래너 보면 뒤에 메모 페이지에다가 적어놓는다던가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걸 붙여놓고 다음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플래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우는 일주일 분량에서 오늘 할 분량만 뽑아서 플래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에 30분 투자한 것만으로도 매일 아침에 몇 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오늘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각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리면 좀 같이 한번 이 정리된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자신만의 좀 계획을 네.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수학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세워보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수학 공부 학습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 내가 수학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는 그런 기본 수학 원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수학 학습과 한번 플래너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그 플래너 사용하신 거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드린다는 거. 그래서 항상 매일 저희 강의마다 과제입니다. 자신의 플래너를, 오늘의 플래너 생활을 꼭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